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B 노선의 실시 계획 승인이 임박했습니다. 실시 계획 승인 시 수인 분당선과 교차하는 추가역은 청하역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과 관계자는 지난 7일 인천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오는 6월 말 GTX-B 실시 계획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GTX-B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경기 남양주시 마석을 광역 급행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조 2,804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중 인천 대입구역에서 용산역 구간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당초 이 노선은 마석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국토부가 기존 경춘선을 공용해 춘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대 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시간이 30분으로 축소됩니다. 이 노선의 재정 투자 사업 구간은 이미 지난해 말 착공했으며 민자 구간인 인천 송도 국제도시 용산 구간은 오는 6월 말 실시 설계 승인을 거쳐 실착공 후 2030년 전 구간 개통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노선 실시 설계 승인이 나면 추가역은 청학역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GTX-B는 수인 분당선과 교차하는데도 수인 분당선 어느 역에도 정차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연수구 원도심 주민은 GTX-B 노선 수인 분당선 추가 정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추가역 신설에 적극적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5월 시민들을 직접 만나 GTX-B 조기 착공과 수인 분당선 정차역 신설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 GTX-B 설명회에서 추가 정차역을 두고 인천발 KTX와 연계성을 근거로 수인 분당선 송도역으로 추가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2 경인선 출발 지점인 청학역을 추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등 주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청학역이 예정된 청학 사거리를 지나는 노선으로 GTX-B 노선을 제안했고 국토부 실시 설계 승인이 나면 노선은 청학 사거리를 지나는 노선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시계획 상에 있는 노선을 변경하기 위해선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그만큼 시간이 더 드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수원시와 화성시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화성시는 갯벌 매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 제안으로 시작된 경기국제공항 건설 논의는 김진표 전 21대 국회의장이 경기 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했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백혜련 민주당 수원을 국회의원이 수원 군공항 이전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경기도의 화두로 부각되었습니다. 수원 특례시는 공군 제10 전투비행단 주변의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에 따른 지역 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군공항 이전을 건의했습니다. 국방부는 2017년 화성시 화홍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화성시의 반대로 2년간 진전이 없었습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표류하자 수원시는 2019년부터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용역 결과 화홍지구에 공항을 건설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이 2.36으로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2040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김포국제공항도 증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남부권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는 화홍지구의 자연가치 훼손과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근에 위치한 화성습지는 유네스코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를 권고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화홍지구에 진행 중인 간척 사업에 의한 갯벌 훼손을 우려하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ESG 고려, 일부를 복원하는 등의 대책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기국제공항 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량의 83%가 경기도에서 나오고 이 중 95%가 항공화물로 운송되는 만큼 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용역 결과를 8월 중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기국제공항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목소리도 납니다. 경기 남부를 넘어 전국 각지의 반도체 수출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기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으로 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제3여객 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과 제5활주로 건설 등을 포함하는 인천공항 5단계 사업과 중복 투자 우려도 있습니다. 인천공항 5단계 사업은 정부가 수립하는 최상위 공항 계획인 제6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당시 경기도 수원시 의뢰로 2021년 아주대 산학협력단과 한솔 엔지니어링 글로벌이 수행한 용역에 따르면 경기 남부국제공항은 비용 대비 편입값이 2.043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객 수요 예측과 달리 반도체 화물량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20년 국내 반도체 수출액은 크게 증가했으나 화물 물동량은 오히려 13.1% 감소했습니다. 점차 소형화되는 반도체 특성상 수출액 증가가 곧바로 항공 수요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경기국제공항을 둘러싼 지자체 간 입장 차이는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상생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나 서로 다른 발전 방향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8월 중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 송도 세브란스가 10일 기준 토목공사 공정률 90%대에 진입하며 연기 없이 정상 개원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송도 세브란스의 토목공사 공정률은 9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현재 자세한 공정률은 방침상 언론에 내보낼 수 없으나 토목공사 기준 공정률 90%대에 진입했고 거의 다 완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공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정대로 개원 가능하고 개원 연기 등 변동사항 역시 없다. 경제청 내부에서도 현재 긍정적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세대 측으로부터도 개원 연기 없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송도 주민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공사 진행이 너무 느린 것 아니냐, 땅 파는 신용만 하는 것 같다 등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 주민이 봤을 때 잘 몰라서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만일을 대비해 개원이 연기되거나 취소된다면 페널티 사항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유승분 인천시의원은 토목공사 공정률을 봤을 때 일단 땅은 다 판 것으로 보이나 건물을 올리는 것과 집안 공사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토목공사 공정률만으로 정상 개원이 가능한지는 알 수 없으며 자세한 세부 지표를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송도 세브란스는 연수구 송도동 소재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내 지하 3층 지상 14층 병상 800개 규모로 건립되는 병원입니다. 애초 2024년 개원이 목표였으나 한 차례 연기돼 2026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 서구에 소재한 고등학교 두 곳의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여학생들의 사진을 올리며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일 인천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구 소재 A 고등학교와 B 고등학교의 남학생 여러 명이 개설한 단체 채팅방에 A 고교와 B 고교 여학생들의 사진을 올리고 외모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지난 7일 접수되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피해 여학생이 학교에 신고하고 학교가 117에 신고하며 사안이 알려졌습니다.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경찰청 등은 전담 조사관을 파견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알려진 피해 여학생만 20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해당 학교를 다니는 여학생들은 자신이 피해자는 아닐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117 신고가 접수된 것은 맞다며 2차 피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피해 학생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상담 지원 등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내 학생들의 단체 톡방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관련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공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하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물류 인프라 확충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항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배후단지가 각종 민간 난개발로 인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적기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3년 국내 중국 온라인 쇼핑 직접 구매액은 3조 2273억 원으로 최근 5년 새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2019년 6,624억 원이던 중국 온라인 쇼핑 직접 구매액은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1조 399억 원으로 첫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어 2021년 1조 4,326억 원, 2022년 2조 1,073억 원을 기록했고 이후 1년 만에 3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은 중국 내수 시장만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해 규모의 경제와 기술 혁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창고와 배송 등 물류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서 역량을 높였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급부상은 품질과 안전뿐만 아니라 국내 물류 기업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거부할 수 있는 흐름이 된 시점입니다. 인천공항이 발표한 2023년도 화물 실적 분석 결과를 보면 시에네어 화물 처리량은 전년 대비 43.1% 증가한 98,560톤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항이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군산항 40%에 이어 두 번째이며 평택항은 22%입니다. 모두 한중 국제 카페리가 오가는 항만입니다. 인천항의 경우만 봐도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출 이백은 3억 200만 달러를 기록해 2022년 2억 2,700만 달러 대비 32.7% 늘었습니다. 올 1분기에도 8천만 달러를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43.7% 증가했습니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아암 물류 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동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천항을 비롯한 국내 타 항만과 세계 주요 항만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 개발과 기업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리바바는 오는 2027년까지 한국에 1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중 카페리가 오가는 인천, 평택, 군산항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공공개발한 아암물류단지와 달리 새롭게 조성되는 인천항 배후단지들은 민간 난개발로 인한 항만 공공성 훼손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적기에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간 투자로 조성된 인천항 배후단지들은 기존의 공공개발 임대 방식과 달리 민간 분양으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입니다. 임대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내외 물류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인천항 물동량을 창출하는 데도 타격입니다. 게다가 인천항은 국내 타 항만에 비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도 적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오고 나가는 시에네어 화물이 정작 가장 가깝고 수도권 접근성을 자랑하는 인천항을 패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정철 인하대 교수는 급부상하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은 한국에 물류센터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이외에도 미국 등 글로벌 물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항만 공공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함께 출자해 민간 개발된 항만 배후 단지를 공공 매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건설 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국제 허브 공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지고 있습니다. 2001년 3월 개항 당시 항공사 29개로 시작한 인천공항은 현재 항공사 92개가 정기 노선을 운영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부터 4조 8천억 원을 투입해 제2여객 터미널 확장과 사활주로 신설을 포함한 4단계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송 능력은 기존 7,700만 명에서 1억 600만 명으로 37.6%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써 인천공항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과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국제공항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인천공항이 동북아 1위, 세계 2위 규모의 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공정비, 인프라 확충이 필수입니다. 특히 대한항공이 에어버스로부터 차세대 기종 A350 35대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신규 기종의 항공엔진 정비를 위한 시설 확충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창기공항에 항공엔진 MRO 산업단지를 벤치마킹해 인천공항 인근에도 글로벌 항공엔진 제조기업들이 입주하는 MRO 특화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글로벌 수준의 항공엔진 MRO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에어버스와 같은 글로벌 항공사의 기술협력 거점을 유치하고 공항 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공항경제권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해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국제공항 주변의 항공 연관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데 탄력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업계에서는 인천공항의 4단계 건설과 인프라 확충이 국내외 항공사들의 취항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서비스는 환승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취항 항공사 수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면서 호주의 저비용 항공사인 제스타, 일본의 에어재팬, 스위스 항공 등이 인천공항에 신규 취항하며 외항사들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4단계 준공으로 2030년에는 연간 1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메가공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부응하려면 항공기체 정비와 항공엔진 MRO, 항공물류, 항공부품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대한항공 본사를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로 유치하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부터 수천억 원을 들여 서울 강서구 본사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본사 이전을 추진한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12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해보면 대한항공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말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서울 강서구 본사 건물인 복합항공기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기업 결합 마무리 단계를 앞두고 노후시설 재정비, 본사 건물 최첨단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본사 내 항공안전전략실, 정비경납고, 객실 훈련센터를 비롯해 항공의료센터까지 핵심 시설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항공안전전략실은 항공기 운항과 비운항 전 부문 안전관리를 총괄합니다. 안전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해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객실 훈련센터에서는 객실 승무원 대상 다양한 기내 비상 상황 대비
안전훈련을 실시합니다. 특히 항공의료센터는 조종사 안전을 위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한항공 항공의료센터는 국토부와 미 연방항공청이 지정한 신체 검사 전문 기관으로 다양한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본사 리모델링은 개관한 지 26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투입한 사업비를 정확히 공개할 수 없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대한항공 본사가 영종도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인천경제청은 대한항공 본사를 영종도에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인근 항공기 MRO를 위한 첨단 복합 항공단지와 경기도 부천에서 이전하는 대한항공 엔진정비단지에 더불어 본사까지 영종도에 들어서면 항공산업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29일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에서 부동산 개발사 파나핀토, 대한항공 등과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각 기관이 항공 앵커기업 유치, 항공산업 허브 구축, 종사자, 주거, 문화시설 건립 등을 위해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인천공항 인근 영종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한항공 본사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뤄진다면 인천공항 경제권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MOU가 대한항공 본사 영종도 이전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기존 본사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 중인데 주주와 직원들을 설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본사 이전은 MRO 시설 투자 규모와 다르다는 게 항공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또 다른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에서 인천시 인천경제청, 파나핀토와 맺은 MOU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MRO 투자 사업으로 알고 참석한 것이다. 본사 이전은 현재로선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정부와 인천시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으로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장 큰 숙제는 대규모 전용 배후항만 건설입니다. 해상풍력 발전 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형 부품과 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물류 거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2030년까지 총 6.2 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 옹진군, 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는 특히 지난달에 덴마크 에너지 기업 오스테드와 인천 해상풍력 발전 사업 및 지역 해상풍력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하며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스테드와 같은 민간업체와 에너지 공기업 남동발전 등이 경기만 인천 해역에 오는 2030년까지 총 6.2 기가와트의 발전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중 민간 사업은 5 기가와트, 공공사업은 1.2 기가와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오스테드, 한국남동발전, OW코리아, 시윈드 R&D 등 국내외 굴지 기업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총 사업비만 무려 31조 원에 달합니다. 인천시가 구상하는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온실가스를 연간 약 2천만 톤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인천 전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량의 경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해상풍력의 경제성 분석과 발전산업 파급 효과 보고서에서 1기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소가 연간 약 319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6.2 기가와트에 단순 적용하면 약 1980만 톤에 이릅니다. 전기 공급 가구 수 추정의 경우 영국의 동부 연안 혼시 프로젝트 해상풍력단지 사례를 참고하면 1.4 기가와트 규모인 이 단지는 연간 약 13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6.2 기가와트에 단순 대입하면 약 575만 가구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선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지원할 적정 규모의 전용 배후 항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높이 200m, 무게 1000톤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기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발전기 조립부터 운송, 유지 보수까지 가능한 거대한 항만 시설이 필수입니다. 해상풍력 선도국인 유럽의 경험에 비춰보면 전용 배후 항만이 해상풍력 산업의 근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덴마크 SBL 항만은 392만 제곱미터 용지에 조립 운송 정비 기능을 갖춰 4.5 기가와트 발전 단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험버 항만은 484만 제곱미터 용지에서 8 기가와트 규모 발전 단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덴마크와 영국 사례에 견줬을 때 인천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최소 250만 제곱미터 규모의 배후 항만 용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인천 해상풍력 배후 항만 조성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가 해상풍력 지원 배후 항만 용지로 검토 중인 영흥도 내 시유지는 82만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해상풍력 발전 업계에선 단일 기능만 수행하는 항만도 최소 25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영흥도 내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처리장에 추가 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흥화력발전소 송전망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어 전력계통 연계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영흥도에 용지가 적기 때문에 유지 보수 기능만 전담하는 배후 항만으로는 사업구역과 가까운 덕적도가 유력 곳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오스테드 역시 이 같은 여건과 이점을 살려 덕적도에 자체 정비기지를 건설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흥도와 덕적도는 해상 풍력단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최적의 입지로 꼽힙니다. 시는 영흥도와 덕적도에 최적의 해상 풍력 배후 항만을 조성해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풍력발전 설비 제조와 운송 등 연관 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인재를 적극 채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배후 항만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풍력 전략에서 제시한 미래에너지 펀드 등을 통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하대 최정철 교수는 해상풍력 배후 항만은 단순한 시설이 아닌 미래에너지 대전환을 이끌 전진기지라며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최 교수는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인 만큼 대규모 배후 항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영흥도와 덕적도의 장점을 살려 최적의 해상풍력 발전 지원 배후 항만을 미래까지 고려해 규모 있게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